예, 두 번째로 주간 정리, 섹터와 테마, 매매 관련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23년 투자 경력을 기반으로 시장에 돌아가는 스토리와 매크로 중장기 투자 단기 매매를 오픈하고 있는 바벨 전략 제리 채널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또 한번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2차 전지 반도체 순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앞에 말씀드렸던 시장의 어떤 시그널적인 부분에서 지금 시장의 고금리에 적응해가는 미국의 증시의 시그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10% 정도 빠졌죠. 9월 달에 미리 예상보다 좀 더 빠진 부분을 인정을 하고, 지금 고용이나 소비나 물가 연착륙되는 과정에서 시장의 심리를 누리는 연준의 노력을 인정하면서 증시는 그래도 적응을 잘 하고 있다. 10월 달에는 작년처럼 어느 정도 바닥 반등을 모셔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 한국 증시 투자자는 이제 앞으로 뭘 봐야 될 것이냐를 봐야 되고요. 거기에서 제가 조금 흐름을 본 걸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기적으로 어쨌든 올해 초부터 많이 들고 있었던 2차 전지 관련을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고 주변 지인분들이랑 같이 투자한 분도 그렇고, 그래서 요새 전화드리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쪽 부분인데, 자, 7월 달에 많이 못 팔았습니다. 어쨌든 7월 달에 7월 말에 저희가 단기로 있는 걸 다 팔고 뭐 포스코 관련 정리를 좀 했다 해도 에코프로나 이쪽을 한 1, 20%밖에 못 팔았어요. 130만 원대 팔려다가 9월 달에 조금 빠진 상태죠. 근데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괜히 없는 얘기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큰 흐름상 말씀드릴 때 여전히 전기차가 대중화되고 앞으로 침투율이 올라가는 것은 누가 뭐래도 사실이에요. 지금 갑자기 보조금이 줄어든다, 뭐 중국산 저가 배터리다, 뭐 리튬 가격 떨어진다, 뭐 그런 얘기 해봐야 전기차가 앞으로 안 갈 거라 보시는 분 없을 거예요. 미국이든 유럽에서 살짝 그린 정책을 좀 늦게 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미국 증시, 미국 경제에서 전기차나 2차 전지 이 정책이나 성장 어닝은 바뀔 게 없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내년에 IRA 관련해서 트럼프가 딴지를 걸겠다, 그 미리 걱정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올해 내는 충분히 갈 거고. 자, 전기차가 미국의 침투율이 10%대입니다. 10%대고, 어쨌든 중국 애들이 포드를 통해 들어온다, 뭐 CATL이 미국 공장 짓는다, 다 커트했어요. 정책도 큰 흐름 바뀐 게 없습니다. 자, 이번에 10%란다. 9월 달에 지금 에코프로 등이 고점 대비해서 40%, 50% 이상 다 빠졌습니다. 이미 가격 조정 많이 받았어요. 앞에 방송 말씀드릴 때도 개인 수급 볼 때 시종이나 이런 부분도 오히려 코스닥은 부담이 적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주 조건은 이미 크게 두드려 맞은 상태고요. 요즘 우리끼리도 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미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팔 때가 지났어요. 팔 때가 지났다. 또 안 좋게 본 분들은 이거를 엄청난 큰 버블이 터졌다, 뭐 2020년, 2021년에 바이오처럼 크게 물린다고 하는 말씀도 계시겠지만, 그게 지금 그때처럼 수급만 보는 섹터입니까? 어닝을 3분기 때 살짝 약하게 본다 해서 숫자가 안 나와요. 매출 몇 조 원대, 지금 1000조에게 나오잖아요. 꾸준하게 지금 3년, 5년간 밴드로 묶어서 수주를 다 받아놨습니다. 매출도 매분기 몇천억씩 나와요. 앞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 비중은 계속 커질 거라 보는 거죠. 3분기 때 살짝 리튬 가격 때문에 떨어진다 해서 애들 성장은이 꺾입니까? 이제 시작인데 나쁘게 보실 필요가 없어요. 큰 흐름 자체를 우리가 9월 달에 살짝 더 빠진 건 인정하겠지만, 큰 흐름상 전기차의 대중화, 성장 원인 정책이 바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흐름에서 어차피 바닥 밴드 내에서 이미 조정이 과매도권 내에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갖고 있는 시총 1, 2주들, 대형주들 다 괜찮게 저는 봅니다. 중장기적으로. 뉴스 나온 것도 한번 보죠. 지금 코스피 2차 전지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올해 초에 올랐던 뭐 100만 원 보는 것들도 옷에 지금 20, 30%씩 막 빠져서 올 초 대비해서 많이 빠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외국인들의 흐름이죠. 작년 하반기에 샀지만 삼성전자 빼고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이 대형주 산 게 없어요. 다 팔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흐름에서 우리나라가 조금 대형주 피해를 받고 있다. 하지만 성장에는 이쪽은 계속 갈 거라 말씀드리고 있고, LG전설이 잠깐 얘기 드렸지만 메이저 자동차 업체랑 전부 다 손을 잡았어요. 물론 지금 테슬라와 비테슬라 진영, 특히 비테슬라 진영에서
중국의 BYD 같은 것들은 자기 나라에서 난리 나고 있지만 미국의 어떤 3사 같은 거 단기적으로 파업 영향 좀 받고 있죠. 그런 애들이 전기차가 지금 살짝 쉬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단기로 영향을 좀 받는다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중장기 M&A 관련 소식은 계속 나옵니다. 세계 1위 토요타까지 계약을 맺었어요. LG엔솔, 토요타나 원래 혼다나 토요타 같은 애들이 파나소닉 같은 거 손잡았었잖아요. 우리나라하고 사실 별로 관계가 안 좋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기술력이나 장기 비전을 좋게 보는 거예요. 이런 내용 나왔었고요. 뭐 한 4조 원대 투자가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 있었고. 자,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어젠가 현대기아차가 계속 테슬라의 충전기 모델 시스템이 좀 다르다 그랬잖아요. 제가 볼 때는 효율성, 충전 속도라든지 전력은 현대기아차 쪽이 나. 근데 문제는 애들이 아직까지 테슬라가 전기차 충전 시스템 NACS라 그러는데 해골 모양입니다. 이쪽이 사실 워낙 많이 퍼져 있잖아요. 인프라를 쫙 깔아놔 버렸다고.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중국의 LFP 같은 것들을 휴대폰 시대 가는 시티폰에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뒤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테슬라 충전 방식, 옛날에 우리 콘센트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가면 우리나라 220V 잘 바꿨지 않습니까? 수십 년 전에 잘 바꿨는데 일본이란 딴 나라 가면 아직 110V 쓰는 데가 많아요. 실제로 관리만 잘 되면 누가 봐도 220V가 낫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테슬라가 사실 내가 비교할 때 약간 110V 느낌이에요. 현대기아차 220V고. 뭐 테슬라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콘센트 바꿔 끼우고 하는 게 지금 그렇게 불편합니까? 향후적으로 전기차가 생활화되면 충전시킬 때 콘센트 째 꽂아서 하는 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거라 저는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테슬라 인프라 까는데 현대기아차가 이거를 채택해서 가기로 했다. 미국 수출할 때. 이런 것도 사실 나는 대중화되는 과정이라 봅니다. 지금 전기차가 살짝 쉬는 가운데 2차 전지 떨어지는 이유가, 야, 전기차 지금 잘 되겠어라고 살짝 걱정하는 단계잖아요. 그중 여러 가지 이유가 가격이 비싸다. 긴축 시대에 인프라가 쉽게 깔려 있지 않다. 전기 충전이 쉽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그런 대중화되는, 어쨌든 뭐 모듈을 지금 이 플랫폼을 통일화해서 쫙 깐다는 거는 좋은 거죠. 이게 제가 말하는 대중화로 되는 과정입니다. 큰 흐름상 성장으로 가는 과정이라 보는 거고요. 자, 테슬라가 여전히 그래도 비테슬라가 바로 모델로기 때문에 테슬라 실적이, 잠깐 테슬라 주가 보여드릴까? 저는 뭐 빅테크 중에서 테슬라는 중립으로 본다 말씀을 드렸어요. 왔다 갔다 박스권 내려보는데 얘들은 픽업 트럭, 사이버 트럭 나와야 돼요. 이거 나오면 바뀝니다. 픽업 트럭, 사이버 트럭 지금 뭐 150만, 170만 대를 엄청나게 얘가 받아놓고 있잖아요. 그만 다 팔아도 수십조죠. 뭐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번에도 10월 18일입니다. 테슬라가 10월 18일 날 실적 발표 나와요. 지금도 흐름 보니까 이 모스크형 스타일대로 뭔가 비전이나 장기에 대한 얘기를 또 부품하게 좀 크게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분명히 사이버 트럭 얘기 나오겠죠. 계속 지금 뭐 프로토타입이나 가끔 사진 같은 유출되고 그러는데 이게 대량 생산돼야 됩니다. 이 가지고 뭐 경배나고 한두 대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이버 트럭 하려고 그러면 미국의 가장 주력인 중국의 자잘한 그 2차 전지 두세 개, 서너 개 들어가는 것보다 이 픽업 트럭이 되게 되면 거기 한 4개씩 분량이 엄청나게 큰 고용량이 들어갑니다. 그런 흐름 나올 때 테슬라가 나름대로 주가도 그렇고 우리나라 2차 전지 내에서 픽업 트럭이 한 번 더 붐이 일으키게 되면 그 2차 전지의 모멘텀 되리라 봐요. 일단 18일 날 실적 발표도 좀 관심 있게 저는 좀 보겠습니다. 뭐 거기에 스타링크, 그 머스크 형이 하는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되게 많잖아요. 여러 가지 각계 방면에서 이제 그 인공위성 띄어서 하는 스타링크도 사이버 트럭 연결시키겠다. 그런 것도, 이런 거에 대한 기대를 키울 수 있는 요인이겠죠. 자, 중국에 대해서 여전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중국은 로비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규모가 워낙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저도 예의되었던 그런 흐름을 조금, 중국에 대한 친중에 대한 흐름을 좀 감안해서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 믿진 않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한 비유를 드렸지만 지금 LFP 분명히 지금 리스크는 조금 줄고 안정도는 보완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NCM도 지금 기술 개발 되게 잘하고 있어요. 하이망간이라든지 뭐 엄청나게 잘하고 있어서 여전히 LFP는 휴대폰 성장되는 과정에서 시티폰 같은 거다. 요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들이 암만 뭐 불안 난다, 안정된다 하고 한 번 충전되면 얘들이 뭐 100km 정도 막 깎아 먹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길게 못 가요. 단기적으로 돈이 좀 모자라는 글로벌 긴축 시대에 어떤 가성비를 따지는 측면에서는 이런 효과를 사람들한테 좀 메리트를 줄 수 있지만, 길게 봤을 때는 결국은 고퀄, 좋은 거,
이런 것들 보는 게 맞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포드랑 CATL 미국 공장을 안 된 게 한 거는 잘 된 거죠. 여전히 LFP는 CT4입니다. 얼마나 CT4 오래 쓰겠어요. 그리고 지금 BYD가 엄청나게 잘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아마 지금 테슬라 이번에 또 가격 또 낮췄던데 중국 내에서도 지금 MS 싸움이라 말했잖아요. 중국이든 미국이든 테슬라도 MS가 진짜 중요한데 중국에 좀 줄이고 미국을 키우는 과정, 테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MS가 BYD 못 이겨요. 너무 확장적이고 이번에 블레이드 배터리 나왔습니다. 되게 정말 BYD가 엄청나게 선전하고 지금 딴 나라 수출할 때 다 탑재하는 배터리인데 알게 모르게 화재 사고 되게 많이 나요. 얘들이 말하는 이 NCN LF 기준으로 나오는 것들은 뭐냐면 화재가 적게 나고 안정성을 보강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의외로 저콜이라니까요. 의외로 배터리 사고 불나는 사고 꽤 많이 납니다. 이런 것들 잘 보도가 안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약간 친중에 대한 보도도 감안하는 거죠. 자, 결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가 지금 90만 원 이하대, 우리나라 2,400 이하, 코스닥 800포인트대에서는 밸류나 가치나 잔고 보고 논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런 성장, 어닝, 정책에 대한 큰 흐름 바뀌지 않고요. 조금 쉬고 한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포스코가 실적 어닝 때 3분기 전체적으로 기대를 낮추고 보겠지만 포스코들은 흐름을 조금 바뀔 수 있다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전히 중장기는 좋게 봅니다. 어차피 7월달 못 팔았는 걸 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때 팔 걸 살 걸 의미 없어요. 지금 무슨 의미 있습니까 그게. 하지만 지금 봤을 때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바닥 밴드 이후에 중장기로 또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노리세요. 3분기는 살짝 숫자 적게 나오더라도 큰 흐름상 나쁠 거 없다. 2차 전지는 계속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 제가 작년 하반기 때 올해 2차 전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4분기 때 내년에 반도체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반도체를 보고 있고 시장의 어떤 시그널이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엔비디아나 나스닥, 빅테크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정말 미국 부채가 크고 뭐 33조 달러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얘들이 성장을 못 키워요. 나스닥의 성장 쳇바퀴 자전거 바퀴 못 돌려요. 그럼 근본적인 자기 롤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AI의 성장 스토리에 대한 버블 얘기는 아직 이미 이릅니다. 숫자가 지금 엔비디아 나오잖아요. 빅테크들하고 플랫폼들 기업이 앞다투어서 설비 투자, BTP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향후 소비가 바뀌잖아요. 개인의 소비가 바뀐다고요. AI 통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파느냐의 문제가 점점 더 심화된다고요. 인간이 하는 직업의 70%를 앞으로 10년 동안 AI가 잡아먹는다고요. 정말 10년 동안 AI를 보고 거기서 핵심되는 종목을 사면 야 그때 뭐 10년 전에 20년 전에 삼전 살 걸 애플 살 걸 그런 걸 지금 하시면 된다니까요. 그걸 통해서 AI를 키우시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중장기로 봤을 때. 그게 핵심 뭐다? 엔비디아다. 엔비디아다. 얘가 400달러대에서 내년 보면 저는 더 올라갈 걸로 봅니다. 중장기 큰 흐름상 그렇게 나와요. 파월 파동상 기술적 분석도 그렇고 미국에 나오는 빅테크나 빅머니 흐름도 그렇습니다. AI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 저는 봐요. 자, 그 가운데 1등은 엔비디아지만 AMD도 많아죠. 2차로 보는 AMD도 2등인데 야, 엔비디아 너네만 가지마 우리도 같이 갈 거야 하는 AMD도 물론 봐야 되고요. 그게 지금 하이닉스다 뭐 아니 지금 뭐죠? 그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다 뭐 서로 된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반도체는 필수죠. 앞으로 모빌리티 시대가 하고 전기차 그다음에 뒤에 뭐 전기 선박, 항공기, 배터리로 다 갑니다. 앞으로 인력이나 개인들, 인간들의 어떤 노동이 덜 필요하기 때문에 로봇 시대도 앞으로 5년, 10년 안에 갈 거예요. 그러면 반도체랑 우리나라 2차 전지, 제조업 섹터가 얼마나 좋아질 수 있습니까? 그 흐름상 우리나라 반도체 2차 전지는 중장기로 꼭 가져가야 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보는 빅머니나 추세로 봤을 때 미국과 한국에서 가장 여전히 강한 섹터는 반도체다. 마이크론도 말씀드렸고 엔비디아 말씀드렸고 우리나라 코스피랑 삼전, 하이닉스 물론 대표는 우리가 삼전은 매매하지 않지만 추세를 본다. 어닝 시장 시작하면서 10월달부터 흐름이 나올 거다. 주가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삼전은 6만 원대 중반 우리나라 코스 2,400 환율 기준으로 어제 좀 빠졌습니다. 1,340원대인데 그걸 어느 정도 바닥 밴드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 하이닉스 리전이 편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전체 흐름 자체를 2차 전지 버린다는 게 아닙니다.
내년을 대비해서 반도체와 2차 전지, 2차 전지와 반도체를 중장기로 섞어 놓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돈 될 수 있는 흐름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에 우리가 물려있던 것들 다 손절처럼 뭐 네이버 카카오 손절도 2차 전지 살아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 있는 2차 전지 중기포 뜯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지금 물려있는 것들이 있어요. 물려있는 것들. 2, 3년 물려있는 것들은 그 중에서 갖고 와서 오히려 반도체 같은 것들을 저는 사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 거죠. 여전히 중기포트 편입 대상이다. 하이닉스, 엔비디아, 글로벌 AI 성장 스토리, 미국 나스닥이 중심이다. 그 기준으로 제가 심플화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소부장도 우리 하나마이크론 보고 있고 뭐 HPSP나 뭐 한미 반도체나 계속 보고 있는 것들이 있죠. 예, 그런 것들 매매 대상으로 이제 매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사실 가장 기본되는 글로벌 우리나라 증시의 섹터, 메인 섹터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게 지금 틈새로 보는 로봇에만 말씀드릴 거고, 향후적으로 우리나라가 더 중요하게 더 관심을 이제 가져야 되는, 왜냐하면 미국 금리도 고점 얘기는 대놓고 안 하겠지만 이제 거의 다 왔다. 그런 상태면 또 바이오를 봐야 돼요. 이제 바이오 9월달 많이 눌렸지만 제가 보는 차원에서는 바이오의 흐름들이 또 살살 들어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매매도 한 거 있고요. 자, 그 가운데 틈새 시장 중에 로봇을 제가 봐야 되는데, 자, 원래 테마는 뭐죠? 어닝이 안 나오기 때문에 수급 흐름을 보는 겁니다. 수급과 추세로 한번 보는데, 사실은 제가 9월 달에 살짝 장이 안 좋았을 때 틈새로 유진 로봇이나 레인보우로, 레인보우도 매매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매매도 하면서 들고 있어요. 제가 16만원, 17만원대 사서 19만원 후반, 20만원 단 팔았습니다. 레인보우는 반 팔고 그 이후에 절반을 유진 로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름 9월 달에 많이 빠졌지만 나름 방어 잘했다 저는 봅니다. 뭐 지금 살짝 물려있긴 해요. 하지만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이 되고 뭐 저희나 우리 지인들 보고 있는 것처럼 위에서 팔고 단기로 5만원대 또 사서 들고 있는 흐름이긴 해요. 보고 있는데 또 5만원대에서 중장기로 보진 않겠지만, 로봇테마는 지금 2차 전지나 반도체가 바로 V자 반등이 아니고 어닝 시즌에 숫자가 팡팡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섹터의 어닝이 살짝 쉬어간다 보다 보니까 어닝에 약화가 되고 있는 테마 내에서도 조금 더 틈새 테마로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언플들을 보면 하나 로보틱스가 4일날 공시 출범했다. 자, 대기업들이 앞으로 인건비 같은 걸 줄이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로봇을 키울 거다. 그 당연한 얘기죠. 물론 앞으로 수년간, 한 10년간 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단기 테마 수급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언론들을 보이는 흐름이라서 이런 뉴스를 보면서 저 로봇들 흐름을 수급과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가 뭐 일단 흐름으로 지금 일단 시총이 제일 크죠. 3조 3천억이니까 로봇 테마 1등주로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3조 3천억이면은 코스닥, 코스피 내에서 아주 큰 시세는 아닙니다. 큰 시총은 아니고, 올해 들어서 얘들이 적자기 때문에 하지만 내년, 내후년 사업 계획서 보면 어쨌든 매출이 엄청나게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도, 저 바이오도 그랬잖아요. 실적이 안 나오지만 수급 측면에서 조금 더 열심히 보겠다. 그런 흐름에서 로봇 테마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중장기로 봤을 때 여전히 아직 끝난 거 아니라 봐요. 올해 초부터 얘들이 이제 3만원대에서 올랐다가 장 조정 때 쉬고, 요번에 한 번 더 쳤는데 9월 달에 장 빠질 때 같이 맞았잖아요. 아직도 이제 개인 매매가 많고 수급 자체가 좀 물려있는 상태이긴 한데 큰 추세상 조금 더 보겠다. 하지만 유진 로봇은 시총이 더 작고 더 가볍다. 그리고 얘들이 보면 등락이 되게 심했잖아요. 뭐 정신이 없이 이 정도까지 양아치 무빙 나올 게 아닌데, 뭐 바이오의 대형주도 그렇지만 9월달 시장을 감안해서 변동성 많지만 조금 추세 보일 때까지는 본다. 두산 로보틱스 기준으로 하면서 유진 로봇이랑 레인보우는 그렇게 보신다 보면 돼요. 여기에 이제 올라가서 21선 또 안착되시면 좋죠. 아주 흐름장 같이 좀 보겠습니다. 그런 흐름 내에서 테마의 머니 스트림을 저는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도 공모 자금이 한 4천억 들어왔습니다. 4천억 들어왔는데 요즘은 좀 뭐든 빨라요. 상장되고도 막 그 기업 관련 얘기 유상증자만 하는 경우도 있고 되게 빨리빨리 뭔가 진행하던데, 두산 로보틱스 대표가 그랬어요. CEO가. 자, 로보틱스는 어차피 협동 로봇 기준으로 가게 되는데 M&A 적극적으로 하겠다. 지금 삼성이나 이쪽에서 막 우리나라 회사 M&A 하는 것처럼 인수합병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로봇 테마 중에서
또 두산로보틱스에 이 자금 들어온 걸로 인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그렇다 해서 뭐 유주동보시나 이게 바로 된다는 말씀 드린 건 아니지만 그런 흐름도 전체 테마를 보는 기대감을 살릴 수 있는 재료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시장 얘기 드리면서도 시장이 바닥 밴드를 만들고 정신없었던 9월달에 빠져 있었던 돈의 흐름들이 조금씩 시장을 보이면서 흔적들을 보일 거라 저는 보는데, 거기서 어쨌든 제가 바이오를 좀 더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를 더 열심히 보고 있고, 고금리 때문에 대형주도 많이 빠졌고 9월달에 떨어졌지만 개별주적인 흐름, 우리나라는 그랬다 말씀드렸어요. 장이 한번 사이클이 돌 때는 바이오가 안 된 적이 없습니다. 항상 10배가 나왔어요. 10배가짜리가. 그걸 한번 저희가 발굴해 보자는 거죠. 일단 제가 여러 가지 뭐 SK 바이오팜이나 중해제약이나 유한약도 말씀드렸지만 근래 들어서 알테오젠을 말씀 좀 드리고 있어요. 알테오젠 쳐보시면 임상이나 파이프라인 얘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얘기는 찾아보시면 되고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워낙 수급 매집주 중에서 탄탄해요. 금요일날 좀 샀습니다. 종가 68,300원에 제가 추석에 전날 사서 팔았는 것처럼 단기로 좀 사서 넘어왔고요. 어쨌든 5일선 돌파가 간만에 됐고, 어제 미국장 흐름이 괜찮고, 다음 주 월요일날 우리나라 쉬어요. 쉬는데 미국장도 콜럼버스 데이라에서 미국이 채권이 쉽니다. 지금 금리를 살짝 안 볼 수 있어요. 미국은 월요일날. 그러면 지금 반등 흐름이 미국도 연장되리라 봅니다. 그럼 월요일날 미국장 잘 넘어가고 화요일날 되면 알테오젠은 단기로 보고도 위에서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알테오젠은 계속 제가 매매 대상으로 중기로 키워갈 수 있는 유한양과 포함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열심히 보셔야 돼요. 바이오 쪽에서는요. 자, 금주는 크게 제가 방금 중기 관련 테마도 2차전이 말씀드렸고 반도체 말씀드렸고 어제 매매했던 바이오 중에 알테오젠 매매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알테오젠 5일선 돌파됐기 때문에 화요일날 저는 매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익절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같이 보시면 되고, 로봇 테마에 대한 틈새 흐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이 과매도권이고 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매크로 시황, 시장의 흐름상 봤을 때 지금 바닥 밴드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바닥 밴드 움직이고 이렇게 빠져서 흐름을 못 찾고 있던 돈들이 분명히 움직일 겁니다. 움직이고 우리나라는 수급 모멘텀 정신이기 때문에 오히려 박스가 더 좋아요. 크게 움직이게 되는 게 뭐 삼성전자 가서 반도체 팍 날아가는 것보다 바닥 밴드 나오고 더 빠지기 힘들겠구나, 좀 살아날 수 있겠네, 그런 흐름 나오면 우리나라는 수급 테마주들이 또 움직여요. 그러면 사실 제가 매매하기엔 더 쉬운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흐름에서 개수는 테마 종목을 볼 거예요. 자, 이 정도로 섹터 테마 매매를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대가 좀 경기가 안 좋아요. 제가 봐도 부채가 역대로 너무 많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사실 뭐 대출 있고 뭐 다 돈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레버리지 관리는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릴 거고, 자, 고금리는 좀 더 유지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시 내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좁은 틈새지만 우리나라 특성상 수급 모멘텀 테마주 찾기에는 또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고, 자, 건강 관리, 스트레스 관리 특히 열심히 해주시고요. 주말에 이 브레이크 잘 하시면 다음 주에 제가 포트 대응 매매를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흐름 괜찮아요. 미국 경기는 여전히 괜찮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기준금리를 내년에 인하할 때가 더 위험합니다. 그 전까지는 큰 흐름 괜찮게 보세요. 자, 이번에 단기 조정됐고 작년 10월처럼 또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단기도 그렇고 내년 흐름 만들어가는 그 큰 빅피처를 그리시면서 10월달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는 또 내일 일요일날, 그 다음에 한글날 또 쉬죠. 푹 쉬시고 난 다음에 화요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